자, 안정희 원장님. 네네. 3월 모의고사 수학. 그래도 수학이 제일 핫하죠. 아, 그렇죠. 아무리 국어 영어 선생님이 막 얘기해도. 네. 맞아, 저희 아이들 오늘 와야 되는데 왜 못된 척 못해요? 왜 수학학원이에요? 수학 보충이요. 수학쌤이 오래 그래 그럼 가. 저 그래서 네, 주변에 중요하죠. 수학 원장님들한테 기프티콘 보내요. 잘 좀 부탁드립니다. 좀 이렇게 비껴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시간표 좀 따달라고. 네. 근데 이해도 되면서. 네. 안정희 원장님. 네. 3월 모의고사 수학. 자,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이번 3월 모의고사 수학은 일단 원래 이제 3월 모의고사라는 게 서울시 교육청 네네. 출제거든요. 작년 딱 작년 수능을 기조를 얼마나 이제 많이 따라와주고 그거에 대한 후속 작업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문항에 대한 배치 또는 이제 문항의 구성, 유형 같은 거는 거의 작년이랑 비슷하게 맞추려고 한 노력이 있었어요. 다만 작년은 이제 수능에서 국어가 매우 어려웠죠. 네, 그래서 작년 수능은 사실 그렇게 점수 많이 떨어질 게 아니었는데 국어의 난이도에 의해 함께 떨어진 같이. 과목이었다라고 보면 이번엔 수학 자체의 공통 문항의 난이도에서 수원수투 말하는 거죠? 네, 수원수투에서 네, 시간이 조금 더 오래 걸렸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네, 일단 계산량이 많았고 네, 풀이의 방향을 확실하게 결정하기가 조금 힘든 문항들이 있었어요. 네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인은 맞았다고 생각했는데 채점해보니 틀린 문항들 이렇게 이제 크게 나눠질 것 같아요. 우선 선택 영역을 빼고 공통 영역을 먼저 말씀드리면 네. 평소에 본인이 이제 푸는 속도에 비해서 이 한 문제 한 문제가 매우 버거웠을 거다. 왜냐하면 계산 하나를 끝냈는데 하나가 더 남아가지고 이걸 또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한 고민도 있었고 지금 고3 이 3월 시기는요. 학생들이 뭔가 끝까지 밀고 나가서 계산을 끝내기에는 아직 조금 버거워요. 네, 그만큼 연습이 많이 되어 있지 않아서. 그런데 마치 한 6월달, 9월달에 고3을 바라보고 시험을 낸 듯한 느낌은 들었어요. 그래서 계산량이 많아서 풀다가 조금 지쳤지 않을까. 그리고 뒤쪽에 풀다 보니 그 다음은 조금 수월해지겠지 했는데 사실 더 수월해지진 않고 더 어려워지는 형식으로 네, 일단 번호대는 배치가 잘 되어 있었고요. 자, 아까 자기는 맞았겠지만 틀렸다는 이런 문항도 있었다고 말씀드린 건 일단 수학에서는 기하적 영역이랑 해석학적 영역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지거든요. 우선 기하적 영역이라고 하면 그림을 그려보고 이렇게 이런 상황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그림이 나와서 이 선지가 아니면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내가 맞춰가지고 추론해 나가면 되지 않을까 하고 그림을 먼저 도출해내는데 그 도출해내고 나오겠다고 맞다고 이제 체크하고 넘어간 거죠. 사실은 그 과정에서 한 번에 섬세함을 더 요구했습니다. 그 그림이 진짜로 나오는지 대한 계산을 요구했어요, 이번에. 네, 그렇다 보니까 학생들이 이 계산을 할지 말지 고민을 하면서 이 그림 이렇게 되니까 나오겠지 하고 넘어간 거죠. 그런 문제로 이제 기억, 니은, 디귿, 선지, 그러니까 합답형 선지에서 그 학생들이 이제 일단 모르면은 5번이거든요. 기억, 니은, 디귿. 네, 일단 모르면 5번. 일단 이제 역사적으로 5번이 많이 나왔기도 하고 기억, 니은이 맞으면 디귿도 같이 맞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건데 그 선지에서 딱 마지막 선지가 매우 까다로웠고 그 부분이 학생들이 많이 틀렸지 않을까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풀이 방향 같은 경우는 일단 크게는 풀이 방향에 들어가기 전에 킬러 문항, 중킬러 문항이라고 하죠. 이 난이도가 어려웠던 문항들이 나와야 될 단원에서 나왔어요. 매우 좋은 일이죠. 왜냐하면 연습하기에 좋은 모의고사였다라고 보면 되는데 풀이 방향을 결정할 때 학생들이 애매하게 공부를 한 학생들은 선택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풀이의 방향을 내가 그냥 계산해도 나오고 이걸 그림으로 이용해도 나올 건데 뭐가 더 좋을지가 사실은 구분하기가 쉽지 않았던 문항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둘 중 하나를 계산해서 결정해서 나갔더니 또 길어요. 풀이가 또 길어요. 이게 또 끝이 안 날 것 같아. 내가 풀이의 방향을 좀 잘못 잡았나 싶어서 그때 또 돌리면 그쪽도 길어요. 사실은 둘 다 거기서 거기였거든요. 근데 학생들은 하다가 이게 아닌 것 같다 싶으면 빠르게 좀 포기하거나 돌리는데 그 상황에서 계산이나 그 계산을 하는데 속도가 시간이 다 이제 오래 걸렸을 거라
공통 문항을 다 풀고 나니 선택형을 풀 시간이 매우 적었을 거다라는 게 전체적인 강사분들 이제 평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전반적인 공통 영역에서 지금 이제 말하는 거는 수학 1 그리고 수학 2 이 부분이죠. 이 부분에서 아무래도 올해도 이 수학 1, 수학 2를 더 강조해서 나가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주요 단어는 역시나 미적분, 그러니까 수투에서의 미분, 수투에서의 적분이고 수학 1에서는 자, 상대적으로는 도형을 이용하는 삼각함수 이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의 활용 부분이 약해져 있는 상태인데 이거는 속단하긴 이르고요. 일단 수열은 당연히 어렵게 나올 거라고 예상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빈칸형이 있었는데 그 빈칸형 문제가 작년에도 이제 15번 그러니까 객관식 마지막에 나왔어요. 사실은 객관식의 킬러 번호대거든요. 마지막 문항이라서. 그렇죠. 작년도 조금 어이없게 어렵지 않게 정도가 나왔는데 이번 3월달은 사실 4점짜리 중에 그 이번 15번이 제일 쉽지 않았을까 네 라고 생각될 정도고요. 주관식 같은 경우는 한번 확인을 해주셔야 될 게 주요 문항으로 22번 같은 문항은 이게 수능에 나오더라도 그렇게 손색은 없을 것 같아요. 문항 자체는. 그래서 이 문항을 한번 분석하는데 다만 조금 더 어렵게 나올 거고 분석할 때 해설지 이외에 더 좋은 풀이가 있어요. 네, 그거는 이제 공부를 해보시든 아니면 선생님을 찾아가서 좀 여쭤보시든 해서 조금 빠삭하게 분석해 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꼼꼼함을 가지고 좀 끝까지 마무리를 잘 해내는 형식의 공부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것도 이제 이번 올해 추세가 될 수도 있긴 해요. 이제 워낙 공통 영역에 대한 강조가 커지고 있다 보니까 그런 마무리를 잘 해주는 거 네, 같이 공부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안정혁 원장님이요. 의외로 이번 3월 모의고사를 신중하게 분석을 해주셨거든요. 이렇게 신중하게 이렇게 대부분 안정혁 원장님 모의고사 보면 뭐 별로 이렇게 되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는데 이번 모의고사 3월 모의고사 수학은 안정혁 원장님 느낌으로는 봤을 때 서울시 교육청 문제가 평가원 수준의 문제의 어떤 그런 수준인 것 같은데 그 정도는 아니고요. 네. 평가원은 이제 따라가기 힘들고. 무게 잡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중에서 주요한 몇 개의 문항들이 이제 따라온 거죠. 킬러 문항은 어땠어요? 킬러 문항은 좀 존재했다고. 근데 킬러 문항이 수능에서도 없어졌잖아요. 이제 뭐 킬러 문항이 없어졌다 하지만 학생들이 어려운 게 킬러 문항이죠, 사실. 근데 이제 이전만큼 너무 어렵지 않다지 어려운 건 그렇죠. 여전히 마찬가지고. 왜냐면 문과 애들도 공통 수학 그 추원 수준을 같이 봐야 되니까. 그죠. 그걸 갖다가 이과 기준으로 해서 킬러 문항 옛날 이과 애들이 네. 그거 하려고 그러면은 얘네들은 뭐 네, 손도 그 못 정도의 뭐 풀이가 너무너무 길어지는 킬러 문항은 아니지만 그래도 고민의 영역이 이제 들어간 지점들이 꽤나 많은 문항들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상대적으로 이전은 킬러 문항이 확실하게 어려워서 그 킬러 문항 한 문항에 뭐 20-30분을 잡아야 된다고 하면 요즘에는 다른 이제 4점들의 난이도가 동시에 같이 올라가고 확실한 킬러 문항은 조금 난이도가 내려왔기 때문에 전반적인 중상 정도의 문항의 연습이 좀 많이 필요한 거죠. 역시 이번에도 그러면은 의학계열을 준비하는 이과 최상위권의 아이들 기준으로 봤을 때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고 평이한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최상위권을 확실하게 가릴 수 있을 문항이긴 해요. 전체적으로. 최상위권 학생들도 계산은 싫어해요. 네, 최상위권 중에서도 진짜를 가려내는 건 어쨌든 확실하게 이제 이 계산을 끝까지 끌고 나가냐도 물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 실수 동시에 같이 유발이 많이 되겠죠. 계산이 길어지면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도 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림도 그려야 되는데 그 그림을 그리고 또 계산해야 돼요. 네, 계산까지 해서 확인해야 되는 과정. 그 전에 그림으로만 해서도 답이 어느 정도 네. 나왔는데 이제는 또 그러면 앞으로 수능의 어떤 트렌드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이게?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올 것 같은 건가요? 작년 수능의 작년 이제 6-9평 수능까지의 트렌드 중에 하나는 일단 다양한 케이스를 분류해보고 그 케이스마다 이게 되냐 안 되냐 해봤어야 되는 거라고 하면 그걸 가져온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선택 과목 동지로서 또 네. 궁금한 동지. 것 중에 네. 동지. 여기 선택도 과목- 없어. 여기는 언어 동지. 언어 동지. 선택 과목 다행이네. 동지. 네. 아니 그 저희가 매번 그러니까 자주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언어 매체랑 이 화법과 작문도 뭘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유불리. 막 그 유불리 있고 등급컷 차이도 크고 그런데 이번에 선택 과목별 등급컷이나 이런 그 과목별 유불리란 단어 지난번에 저희 쓰지 말자 이런 얘기를 하셨었는데 잘못의 표현이라 그런 거예요. 네, 달리 쓸만한 표현이 없어요. 그건 어땠는지 좀 네. 궁금해요. 일단 미적분이 76점 1등 컷, 그죠. 기하 벡터가 77점, 확률과 통계가 80점이라고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이번 거에서 봤을 때는 크게 차이는 많이 나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선은 3월이라서 저희 이제 수학 같은 경우는요. 네. 선택 전 과목이 과목의 아직 아니죠. 전범위가 아니라 그렇죠. 1단원의 네. 일부입니다. 아, 그렇죠. 네, 그렇죠. 1단원의 일부라서 그렇죠. 총 3개의 단원, 대단원이 3개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은 20%의 시험을 받고 이 지금 나왔던 시험 이 범위는 실제 수능에 갔을 때는 주요한 단원이 아니라서요. 네, 주요 킬러가 나오는 단원이 아니라 그게 이번에 잘 쳤다고 학생들이 이번에 1등급 나왔다고 선택 과목을 더 잘 많이 맞춰가지고 1등급 나왔다고 좋아하기는 조금 속단하긴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주요 단원 위주로 공부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 이번에 좀 미적분이나 아니면 기하나 이런 데서 선택에서 조금 저조한 성적이 나왔다고 또 자기가 선택 영역을 바꿔야 되나 이렇게 또 고민할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6월은 가봐야지 그래도 뭐 미분이 좀 들어가지고 아니면 기하에서도 벡터가 들어가지고 네 이렇게 돼야 될 것 같고 확통은 죄송합니다. 이게 확통은 상대적으로 조금 공부는 비슷해요. 네 그리고 이제 올해 이번 확통 같은 경우는 조금 유의미했습니다. 전체적으로인 문항 선택 영역 중에서 문항이 제일 좋았고요. 그래서 이제 연습을 하기에는 확통도 괜찮고 사실은 경우의 수에서 확률이라는 단원으로 넘어가는데 어차피 경우의 수를 해야 확률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확률은 전체적으로 본인들이 공부를 해왔던 걸 잘 쏟아냈으면 충분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미적분과 기하보다 공부량이나 학습하기가 편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확률에 대해서는 따로 올해 이번 거에서는 확률에 대해서만 뭐 주요 문항만 조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미적분과 기하는 그다지 크게 많이 염두해두고 이제 가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 말씀드릴 것 같아요. 다음 달에 4월에 또 모의고사 있잖아요. 그죠? 네, 그 경기도인가요? 네. 경기도 네, 경기도 교육청. 교육청 같은데 그래도 제일 중요한 게 6월이죠. 네네. 평가원 재수생들하고 이제 같이 보는. 네네. 그죠. 통계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6월 모의고사 성적은 재학생보다 재수생 성적이 훨씬 높아요. 맞아요. 맞아요. 수학 같은 경우도 전범위가 들어가는 건 9월이잖아요. 9월이 돼야지. 9월에. 그러니까 아무래도 재학생들 같은 경우는 1학기 기간에 또 내신이 좀 신경을 안 쓸 수 없이 그죠.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6월까지는 상대적으로 재수하는 학생들 성적이 급 상승하는 그런 케이스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9월에 가면 또 네. 조금 이제 재수생이 좀 성적이 또 재학생이 또 오르는 그런 네. 케이스가 나오더라고요. 자 마지막으로요. 네네. 먼저 오늘 요번에는 이제 먼저 영어 원장님. 네. 6월 데뷔까지 네네. 아이들이 지금 3월 모의고사 네네. 보면 네네. 이 성적을 토대로 네. 이 각자들 6월 때까지 이렇게 공부를 해라.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이제 사실 이제 3월 끝났고 4월이고 이제 수능이 뭐 8달도 안 남았잖아요. 7달 반 이렇게 남았는데 빨리 이거는 영어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애들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플래너 상담을 해요. 하는데 아직도 그게 안 잡힌 이들이 많아요. 뭐 일주일 동안에 뭐 국어의 공부 양이나 과학의 공부 양이나 뭐 이런 것들이 아직도 안 잡힌 애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빨리 자기 기준을 잡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일단 공부라는 거를 제대로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막 얘만 몰아쳐서 하고 그리고 또 제가 제일 애들한테 그거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건 제 과목도 포함해서 한 과목을 너무 막 붙잡고 있는 것도 학생은 만약에 뭐 수학을 예를 들어서 5시간 공부했어요. 본인은 나 수학 매일 5시간씩 했는데 이래요. 근데 걔 막상 이렇게 봐보면 얘 한 2-3시간이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붙잡고 있는 거죠 말 그대로.
78페이지가 1시간 뒤에도 78페이지예요. 그러지 말고 효율성 있는 아이로 빨리빨리 좀 전환이 됐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수능이란 건 5과목을 보게 되는데 이거를 늘 공부하고 있는 아이로 되길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영어뿐만 아니라 하여간 만약에 영어만 다시 좀 국한돼서 얘기한다면 말 그대로 영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문의 수를 정해서 늘 볼 수 있게끔 이걸 너무 다른 과목을 못하게끔 얘만 해야 돼 이렇게는 절대 아니지만 한 30분에서 1시간씩은 매일 볼 수 최소한 했으면 좋겠고 단어가 정말 어휘가 너무 어려워졌고 그렇다고 이렇게 묻는 어머님들도 있는데 그럼 우리 애도 뭐 원장님 단어장 좀 어려운 걸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공부가 다 그런 것 같아요. 뭐 시험의 이런 구성도 그렇지만 기본이 돼 있고 이거 다 잘하고 난 다음에 뭘 이걸 보는 것이 이거 보고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들은 이렇게 모르고 있으면은 더 못 읽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빈도수라는 게 빈도라는 게 그게 가장 트렌디한 걸 제일 많이 갖고 있어야 가장 큰 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단어 어휘 외우는 거를 다시 좀 생활을 해서 이게 확실히 아이들이 제가 제일 안 믿는 말 중에 하나가 자기주도거든요. 이거 도대체 누가 만든 사자성어인지 모르겠어요. 이거 애들이 절대 스스로 잘 안 해요. 그리고 해야지지 했다라고 하느냐 한 명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좀 이거는 주변에 힘을 빌어서든 뭐든 좀 자기 루틴을 빨리 만들고 하여간 언어는 꾸준히 하는 거 그거랑 빨리 이제 공부를 어딘가에 배치를 해서 분명히 이렇게 날아가는 시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렇게 과목에 너무 비효율적으로 공부하는 거랑 그리고 좀 본인이 아직 안착이 안 된 시간표 그리고 요즘은 얘가 자기학력이 끝나면은 얘가 이제 자가격리 얘가 자가 이러다 보니까 엉망이에요. 그래서 빨리 좀 그런 게 안착돼서 자기만의 루틴, 좋은 공부 스케줄을 얼른 만들었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공부란 게 이게 누적이기 때문에 나중에 그렇죠. 저는 하여간 국영수는 질과 양이 다 채워져야지 된다고 생각해요. 뭐 만문제 맞죠. 풀어서 상위권 되면은 만문제 풀어야지. 그치. 난 이 중에 뭐 홀수법만 풀어야지. 난 뭐 짝수. 저는 킬러만 붙잡고 있는 애들도 참 답답하거든요. 그렇죠. 킬러 진짜 죽여버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늘 골고루 쉬운 거부터 어려운 거까지 다 합쳐서 100점이지 이것만 한다고 100점인 게 아닌 거거든요. 이렇게 골고루 잘하려면은 계속 꾸준한 공부 스케줄을 좀 만들었으면 싶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 혜리. 네, 저 3월 모의고사를 본 우리 수험생 학생들이 6월 모의고사 그리고 더 멀리 나아가서는 수능을 대비하면서 좀 꼭 지켜줬으면 좋겠다. 이런 방향으로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짧게 6월 모의고사를 대비하면서는 이번 3월 모의고사에는 수능 특강 연계는 뭐 거의 없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확실한 건 평가원 6월, 9월 모의고사는 문학 특히 문학 수특 연계가 뭐 무조건 있을 거기 때문에 뭐 복합 지문까지 합쳐서 한 6지문 정도의 3지문 이상은 수특 연계가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공부하고 계시는 수능 특강이 있는 작품들 6월 전까지 한번 다 훑어보시기를 바라겠고요. 작품에 대한 공부는 수특이면 충분해요. 근데 대신 문학을 내가 대비하겠다. 영어도 그렇지만 어휘가 어려워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나왔었던 기출 문항들을 작품을 공부하려고 하지 마시고 선택지에 있는 단어 하나하나를 내가 이거 무슨 뜻인지 알아. 이렇게 하고 넘어가시지 말고 내가 이 단어에 대해서 그러니까 설명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 어떤 상황에서 주로 쓰이는 어조냐. 뭐 예를 들면 뭐 단정적 어조다. 그러면 뭐 명령형 어미가 있을 때 뭐 현재 진행형이 있을 때 이럴 때 단정적 어조다. 이렇게 정확하게 설명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선택지 어휘들 공부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문학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고요. 독서 같은 경우에는 이번 3월 모의고사처럼 지문이 어렵든 아니면 지난 수능처럼 선택지가 어렵든 방법은 한 가지예요. 방법은 지문 구조화입니다. 그 구조화 중에 여러 가지 방법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 하나는 어떤 단어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정의를 내려주고 그 단어에 대한 뭐 특징들을 설명을 해줄 때 그 개념 단어들에 꼭 표시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아이들에게
독서는 머리로 푸는 게 아니다. 손으로 푸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 독해력, 나의 직관력을 더 이상 과신하지 마시고 반드시 지문을 내가 손으로 쪼개보고 구조를 파악해보고 중요 단어들, 주어들을 체크를 하는 연습을 하시고 그걸 토대로 문제로 넘어가는 걸 제발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세한 이야기를 너무나도 말씀을 해드리고 싶은데 우리 학생들이 지문 구조와 좀 그 중요성을 더 많이 아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뭐 화작 선택하시는 학생들은 그 시간에 문학 독서에 최대한 많은 시간을 할애를 해주시고 또 다른 과목에 대한 준비를 하시고 언매 선택하시는 분들은 정말 중요합니다. 문법 개념 얼마 되지 않아요. 네, 진짜 한 열흘만 한 번씩 다 공부를 했었다면은 열흘만 다시 훑어도 될 정도의 문법 개념들이기 때문에 네, 정확한 문법 개념 다시 한번 짚어주신다면 아마 6월, 9월 모의고사에서 자신감을 얻은 상태에서 수능까지 이어가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수학 우리 안정희 원장님. 네, 일단 국어 영어 죄송하고요. 할 게 너무 많죠 수학이. 일단 뭐 잠깐만요. 많이 줄었잖아요 수학. 예전에 비하면은 기하 벡터인데 벡터도 지금 빠져 있는 상태고 이제는 그죠. 선택 옛날에는 이과들 미적분하고 기하 벡터 다 했잖아요. 그거 아까 지금 수학 많이 줄었잖아요. 아까 국어쌤 영어쌤 말씀해 주신 게 이제 짧아지면 뭐가 깊어지죠. 맞아요, 네, 맞아요. 깊어졌어가지고 맞습니다. 양이 줄어드니까. 있네. 근데 네, 모든 과목은 일맥상통한 게 네. 일단 뭐 전반적인 이제 첫 번째 이제 킬러 문항만 보는 거 아까 말씀 주셨듯이 이상한 짓거리를 하는 거고요. 전반적으로 내가 풀어야 되고 맞춰야 될 문항에 먼저 집중해서 그런 기본적인 점수 베이스 뭐 80점, 84점까지를 끌어내는 거에 우선을 먼저 두고 이 시기는 공부해야 돼요. 킬러는 하루에 5문제, 6문제 푸는 거는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일주일에 2개, 뭐 1개 정도만 보더라도 일단 전반적 개념에 대한 부분, 개념 봐야 돼요. 개념을 까먹으면 모든 게 무너지기 때문에. 그리고 개념도 봐야 되지만 당연히 특특하겠죠 저희가. 네, 고3 학생들이 수학 수능 특강이라고 하는 책은 사실 수학에서는 이 연계가요 그렇게 크게 와닿진 않아요. 예. 그래도 와닿지 않아요. 다만 이제 확인할 건 문제 풀면서 조금 이 아이디어가 신선하네 하는 것들 좀 체크해 나가면서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 제일 중요한 거는 수능에선 이제 수학에선 기출이죠. 네, 워낙 많은 기출들이 나왔고 그 기출 문제를 이제 베이스로 계속해서 모의고사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기출을 이제 평가원과 교육청 이 두 개로 딱 나눠서 그 두 개를 분리해서 조금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섞이게 되면 확실한 거는 교육청과 평가원이 내고 있는 기조는 다르고 그 기조를 나눠서 구분을 해놔야지 내가 매번 모든 모의고사에서 조금 더 나은 점수를 받아가면서 공부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둬야 될 거는 평가원을 우선적으로 두시고 공부를 이제 해 나가셔야 가장 기본적인 전반적 문항들을 다 맞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이제 교육청은 같이 따라오는 거는 그거를 내가 연습해 보겠다라는 마음으로 같이 가져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평가원과 교육청이 가장 좋은 문항이라고 보시면 되니까 그걸 기본 베이스로 가주시고 추가적으로 이제 그러고 나서 학생들이 이제 뭐 인강을 하나 더 듣거나 다른 고3 유형서를 하나 더 봐요. 네. 그렇게까지 하면 사실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도 이러면 영어랑 국어 공부할 시간이 있겠냐 싶긴 하거든요. 네. 네. 최대한 자기 스케줄을 잘 확보하면서 절대 이 모든 걸 다 놓지 않는 사실은 이제 수능은 2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되는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전부 다 가져갈 수 있게 전 과목을 아우를 수 있게 수학도 같이 공부해줘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이게 또 3월 모의고사 보고 이게 지금 1부, 2부로 지금 방송이 계속 진행이 됐는데 오늘 뭐 시간만 준다면 계속 할 것 같아요. 뭐 하실 얘기들이 굉장히 뭉진이 말했는데 또 이제 가셔갖고 수업 준비들도 하시고 또 하셔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되게 아쉬운 마음으로 여기까지 정리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저희 다음에 그러면 6평 보고 다시 뭉치는 거죠. 네네. 그런데 오늘 방송 이렇게 해보니까 되게 재밌네요. 특히 우리 강상훈 원장님 자주 나오세요. 저요? 너무 좋아요.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실 것 같고 강상훈 점수 게임하는 것 같아요. 369 때만 오니까.
369. 네. 11월 수능 때도.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자, 저희는 이렇게 계속해서 그 수험생이라든지 이 학생들, 그다음에 재학생들의 대입을 준비하는 재학생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방송을 찍을 것이고요. 우리 또 각 분야의 영역별로 원장님들께 나오셔갖고 계속해서 이제 부족하고 또 좋은 아이디어, 노하우들을 계속해서 방송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겁니다. 오래간만에 한번 해보고 싶어요. 요즘 좀 구독자 수가 좀 많이 줄었거든요. 아니 왜들 이렇게 네. 놀라세요? 아니 저 네네. 이제 구독자를 좀 아, 네. 많이 해달라. 구독을 많이 해주고 또 저희가 또 이렇게 힘이 될 수 있는 게 좋아요, 구독 아니겠습니까? 자, 선생님들, 원장님들, 자, 오늘 방송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에 6편 끝나고 다시 한번 뭉치는 거로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